안녕. 잘 자. 한국우수 전래동화 20일 오순도순 가족애를 깨닫는 이야기 자린고비. 옛날 어느 곳에 구두쇠 마을이 있었어요. 구두쇠란 무엇이든 매우 아껴 쓰는 사람을 말해요. 구두쇠 마을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밤에 불을 켜지 않았어요. 기름을 아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 마을을 지나려면 넘어지는 일이 아주 많았답니다. 어느 색시가 구두쇠 마을로 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새색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 사람은 잔뜩 모였는데 음식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물만 여러 그릇 놓여 있을 뿐이었어요. 새색시는 물 한 그릇을 놓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람들도 물 한 그릇씩을 마시고 돌아갔지요. 새색시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굴비 한 마리를 내왔어요. 굴비, 소금에 약간 절여서 통째로 말린 조기. 아침 반찬은 굴비인가 보군. 새색시는 굴비를 보자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마리로 식구들 모두가 먹겠다는 건가? 하지만 굴비는 굽지도 않은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굴비를 끈에 묶더니 그냥 천장에 매달았어요. 밥만 퍼놓은 상에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 한 숟가락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하였어요. 그렇게 밥을 먹던 막내 도련님이 밥 한 숟가락에 그만 굴비를 2번 보고 말았어요. 이놈, 밥 한 숟가락에 굴비를 2번이나 봐. 넌 짜지도 않냐? 시아버지가 야단을 쳤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막내 도련님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구두쇠 집안에서 살다 보니 새색시도 구두쇠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새색시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생선 가게에 갔어요. 새색시는 생선을 사지는 않고 주무르기만 했어요. 색시, 생선을 살 거요, 말 거요? 보다 못한 생선 가게 주인이 화를 냈어요. 생선이 싱싱한가 보려고요. 새색시는 생선을 주무르기만 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집으로 온 새색시는 얼른 솥에 물을 붓고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그 물로 국을 끓여서 그릇에 담았어요. 아가, 이게 웬 생선국이냐? 생선 냄새가 나는 물그릇을 본 시아버지는 좋아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예, 아버님, 그 국은요. 새색시는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라고? 웬일인지 시아버지는 벌컥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해퍼서 어떻게 살림을 하겠냐? 해프다. 물건 따위를 함부로 써버리는 버릇이 있다. 새색시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손을 커다란 물독에다 씻었다면 1년 동안 생선국을 먹을 수 있지 않았느냐? 새색시는 입만 딱 벌리고 말을 못했어요. 너한테 살림을 맡겼다간 우리 집 망하겠다. 당장 네 친정으로 가거라. 새색시는 그날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난 새색시는 울면서 우물가를 지나갔어요. 새댁,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주머니들이 새색시를 보고 물었어요. 글쎄요, 제 시아버님이요. 새색시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은 화를 내며 이러는 거였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걸 이 우물에 씻어 써봐. 동네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었잖아. 새색시가 쫓겨났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유명한 구두쇠 토목공이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토목공이,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을 놀리는 말. 우리 집도 며느리를 들여야 하는데 걱정이네. 토목공이의 말에 부인이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새댁처럼 1년 먹을 생선국을 한 끼에 먹어버리는 며느리를 들여선 안 되죠. 아버지, 그러니까 구두쇠 집 딸을 데려와야지요. 토목공이는 아들의 말에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맞다. 부모가 구두쇠면 딸도 구두쇠일 거야. 토목공이는 곧 구두쇠 중에 시집 보낼 딸이 있는 집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윗마을에 사는 자린고비 집을 찾게 되었어요. 자린고비, 안 입고 올 정도로 인색한 사람을 이르는 말. 토목공이는 자린고비 집에 청혼을 했어요. 자린고비도 토목공이가 구두쇠라 허락을 했어요. 토목공이 아들과 자린고비 딸은 물만 떠놓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토목공이는 며느리가 얼마나 구두쇠인가 시험하려고 살림을 맡겼어요. 다음 날, 며느리는 자신 있는 얼굴로 밥상을 차려왔어요. 토목공이는 며느리가 얼마나 알뜰하게 상을 차렸나 하고 밥상을 보다가 입을 딱 벌렸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간장을 한 종지 가득 떠온 거예요. 종지, 간장 따위를 담는 작은 그릇. 예, 새아가. 토목공이는 헛기침을 하고는 며느리를 나무랐어요. 간장을 이렇게 많이 떠오면 어떡하느냐?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간장을 가득 떠놓아야 보기만 해도 짜서 밥을 덜 먹고 물만 먹지요. 며느리의 말을 들은 토목공이는 또 한 번 입을 딱 벌렸어요. 며칠 뒤, 자린고비가 토목공이 집을 찾아왔어요. 시집간 딸이 살림을 잘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였어요. 사돈, 어서 오세요. 사돈, 혼인한 두 집안 사이의 관계나 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그들 사이에 부르는 말. 토목공이는 자린고비를 반갑게 맞았어요. 훌륭한 따님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나 구두쇠인지 제가 다 배운답니다. 토목공이의 말에 자린고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 애는 더 배워야 해요. 예? 어휴, 사도는 얼마나 구두쇠길래 그러시오? 토목공이는 밥만 펼친 부채로 붙이며 물었어요. 부채를 오래 쓰려고 그러는 것이었지요. 자린고비는 토목공이를 못마땅한 듯 바라보았어요. 사돈, 그렇게 낭비를 하면 어떡합니까? 자린고비는 토목공이에게 부채를 달라고 했어요. 부채를 받은 자린고비는 접어서 얼굴 앞에 들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힘차게 저었어요. 이렇게 해야 부채를 자손 대대로 쓸 수가 있지요. 그 모습을 본 토목공이는 자린고비의 손을 잡고 말했대요. 아이고, 사돈이야말로 진짜 구두쇠입니다. 옛날 옛적 자린고비 이야기. 자린고비는 구두쇠, 지독히 인색한 사람, 지독히 검소한 사람이라는 대명사로 통하는 말입니다. 자린고비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전해옵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지방을 매년 새로 쓰기가 아까워 기름에 절인 종이에 지방을 써서 후손 대대로 썼다는 데서 유래한 절인 고비가 자린고비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절인고비처럼 돈을 모은 사람이 전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자 그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세워준 송덕비인 자인고비가 자린고비로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가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자가 된 자린고비들의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의 내용은 조선 영조 때 충청북도 음성고을에 살았던 조륵의 이야기로, 조륵은 가히 자린고비의 원조로 불리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음성 최고의 갑부가 된 조륵은 가뭄으로 3년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며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나라에서도 정삼품의 벼슬을 내렸지만 조륵은 벼슬을 사양한 채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자린고비에서 자선가가 된 조륵. 처음에 조륵은 지나치게 인색하고 지독한 구두쇠라고 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이 어쩌나 보려고 생선 한 마리를 그 집 마당에 던져 넣었더니 조륵이 이것을 보고 밥도둑놈이 들어왔다고 법석을 떨며 냉큼 집어 문 밖으로 도로 던진 일, 뚜껑을 열어둔 장독에 앉았다 날아간 쉬파리를 단양에 있는 장벽루까지 따라가 다리에 묻은 장을 빨아먹었다는 일 등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륵은 60세로 접어들 무렵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 쌀도 후하게 주는 인정을 베풀면서 평생 모은 재산을 이웃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자선가가 되었습니다. 그 뒤 조륵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비석을 세워 그 비의 이름을 자인고비라고 하였는데, 이 고자는 나를 낳아준 어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네 생활 모습, 우리네 옛 생활 모습, 굴비. 굴비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입니다. 예부터 고급 생선으로 쳐온 조기는 몸의 기운을 북돋아 준다는 효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굴비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 예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을 비로 들여서 그의 손자 인종에게 왕위를 잇게 했습니다. 이자겸은 권세를 독차지하고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었지요. 그러나 최사전이 이자겸을 체포한 뒤 영광 법성포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조기의 맛을 보고 너무 좋아 임금께 바치고자 소금에 간하여 말렸는데, 임금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옳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굴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구두쇠는 돈이나 물건을 아주 아껴 쓰는 사람을 말해요. 굴비 한 마리를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번 쳐다보며 밥을 먹기도 하고, 어물전에서 생선을 만지작거린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여 먹기도 하지요. 그런데 구두쇠 마을의 최고 구두쇠인 토목공이가 나라에서 제일 가는 구두쇠 자린고비와 사돈을 맺었답니다. 토목공이의 아들과 자린고비의 딸이 결혼을 한 거지요. 토목공이는 며느리의 구두쇠 실력에 감탄을 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사돈인 자린고비가 토목공이의 집에 찾아왔어요. 시집간 딸이 살림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토목공이와 자린고비의 구두쇠 대결이 열리게 되었어요. 과연 누가 더 구두쇠였을까요? 퀴즈 1. 나그네가 밤에 구두쇠 마을을 지나갈 때 곤란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구두쇠 마을의 며느리가 어물전에서 생선을 만지작거린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3. 토목공이가 사돈을 맺은 구두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4. 토목공이와 자린고비의 구두쇠 대결에서 누가 이겼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22 오순도순 가족애를 깨닫는 이야기 며느리감 시험 옛날 옛적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아주 인자하고 생각이 깊은 정승이 살고 있었어요. 정승, 조선시대의 벼슬 중 하나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일컫던 말. 정승에게는 장가갈 때가 다 된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정승은 어떤 며느리감을 골라야 할지가 걱정이었어요. 어느 날 정승은 아내와 아들을 불러 의논을 하였어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겠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세 사람은 의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정승은 곧 조그만 오두막 하나를 짓고 온 마을에 소문을 냈어요. 오두막, 사람이 겨우 지낼 정도로 작게 지은 집. 정승댁에서 며느리감 시험을 본다지. 쌀 한 말로 2명의 하인과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군. 정승댁에서 낸 조건을 놓고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쌀 한 말로 세 사람이 어떻게 한 달을 살아? 맞아. 그건 한 사람의 양식밖에는 안 되는데. 말, 곡식이나 액체 따위의 분량을 재는 단위. 그래도 잘 견뎌내면 정승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잖아. 많은 처녀들이 시험을 보려고 정승댁 오두막으로 갔어요. 정승댁의 오두막에는 일하는 할머니와 젊고 잘생긴 남자 하인 한 명이 있었어요. 맨 처음 처녀가 오두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남자 하인이 쌀 한 말을 마루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쌀 한 말로 세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녀는 봉지 30개를 꺼내며 말했어요. 쌀을 이 봉지에 나눠 담고 한 봉지의 쌀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쌀 한 말을 봉지에 나누어 담으니 봉지에 든 쌀은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봉지의 쌀로 하루 3끼씩 먹으려니 어떻겠어요? 끼니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하게 먹는 밥에 준말. 아이고 배고파. 배가 고픈 건 당연한 일이었지요. 처녀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두 번째 처녀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거예요. 내가 며느리가 되면 밥을 많이 해줄 테니 한 달 동안만 참고 기다려줘요. 움직이면 배가 고프니 가만히 누워있기로 해요. 하루에 한 끼씩만 먹고 누워서 지냈지만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한 끼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두 번째 처녀도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로 여러 명의 처녀들이 며느리감 시험을 보러 왔지만 모두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보, 이러다가 며느리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승의 아내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정승은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말했어요. 우리가 찾는 처녀가 반드시 올 거요.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며칠 뒤, 낡은 옷차림의 처녀가 오두막을 찾아왔어요. 이 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면서요? 그, 그렇다오. 그 대신 쌀 한 말로 세 사람이 한 달을 견뎌야 하는 일인데 자신 있겠소? 남자 하인이 쌀 한 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쌀 한 말쯤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쌀이 한 말이나 있으니 무슨 걱정이에요? 처녀는 자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처녀는 바가지 가득 쌀을 떠서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할머니, 밥을 좀 넉넉하게 지으세요. 저는 밥을 많이 먹어야 힘이 나거든요. 그러자 할머니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괜찮을까요? 쌀 한 말로 한 달을 지내야 하는데, 이렇게 먹다가는 사흘 만에 쌀이 모두 떨어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처녀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염려 마시고 밥이나 맛있게 지어주세요. 할머니가 밥을 하는 동안 처녀는 집안 청소를 했어요. 어머나 세상에, 얼마 동안이나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았기에 이 모양이람. 방 안 구석구석, 마루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은 뒤 처녀는 장독대의 장독들까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닦았어요. 자네도 그렇게 멀뚱하니 서 있지만 말고 마당이라도 좀 쓸게나. 처녀는 마당에 서 있는 하인에게도 빗자루를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난 세 사람은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처녀는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데요? 동네에서 일거리를 좀 얻어다 주세요. 바느질도 좋고, 빨래도 좋고, 술을 넣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거나 좋아요. 처녀는 솜씨가 아주 좋아서 할머니가 얻어오는 일감을 척척 해냈어요. 주인이 일을 하고 있으니 하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 하인은 산에서 쿵쾅 뚝딱 나무를 해다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장에 내다 팔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부지런히 동네를 다니면서 일감을 얻어왔지요. 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자 오두막에는 쌀과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오두막을 찾은 정승 부부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며느리감을 찾은 것이었어요. 마침내 약속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았소. 정승 부부와 아들이 처녀를 찾아왔어요. 고개를 들고 세 사람을 바라보던 처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정승의 아들이 바로 오두막에서 함께 생활했던 남자 하인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한 낭자야말로 나와 우리 부모님이 찾던 신부감이라오. 나와 혼인을 해주시겠소? 낭자, 젊은 여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 늠름한, 당당하고 씩씩한, 잘생기고 늠름한 정승 아들의 청혼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늠름한, 당당하고 씩씩한.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게 된 정승 부부는 무척 기뻤어요. 쌀 한 말을 몇 배로 불려낸 처녀는 정승 아들과 결혼해서 알뜰살뜰 잘 살았답니다. 옛날 옛적 현명한 며느리 이야기. 쌀 한 말로 두 명의 하인과 함께 한 달을 지내는 시험을 거쳐 며느리를 뽑는다는 며느리감 시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며느리는 곧 집안의 안주인이자 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현명하게 살림을 하는지가 정승 집안에서 시험하고자 했던 부분이지요. 시험에 도전한 처녀들 중에는 쌀 한 말을 한 달분으로 나누어 지내다가 줄인 배를 안고 돌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주인공 처녀는 주어진 쌀로 배불리 밥을 먹은 후 열심히 일을 하여 식량을 불립니다. 쌀 한 말로 세 사람이 한 달을 먹고 살 수는 없으니 처녀는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버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지요. 삭바느질, 빨래 등 부지런히 일을 찾아함으로써 한 달 뒤에는 오히려 오두막의 살림을 훨씬 윤택하게 만든 것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에서
아이나 어른 모두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최악의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노력한답니다. 며느리감의 조건.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서는 며느리가 될 만한 여자를 시아버지가 찾아내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기 위한 시아버지의 시험이 종종 등장하지요. 시아버지의 시험에 통과한 지혜와 현명함을 갖춘 여자는 신분이 낮더라도 높은 신분의 남자와 혼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며느리가 무엇보다 갖추어야 할 것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전통 단위. 지금은 쌀이나 곡식을 사고 팔 때 무게로 계산하지만 옛날에는 부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작고 네모난 되라는 그릇에 곡식을 담아서 세었지요. 쌀 한 말은 10대이고 쌀 10말은 한 섬입니다. 쌀 한 섬은 어른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조기, 청어 따위의 생선을 10마리씩 두 줄로 묶은 20마리를 세는 단위 두름, 김 100장을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 톳, 신, 버선, 방망이 따위의 둘을 한 볼로 세는 단위 켤레, 젓가락 한 쌍 단위 매, 지프로 길게 묶어 중간중간 동여맨 달걀을 10개를 세는 단위 꾸러미, 한약을 지어 약봉지에 싼 뭉치를 세는 단위 첩 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승댁에서 지혜로운 며느리를 뽑기 위한 문제를 냈어요. 그것은 오두막에서 쌀 한 말로 2명의 하인과 함께 한 달을 지내야 한다는 문제였어요. 여러 처녀들이 시험을 보러 정승댁 오두막으로 갔지만 모두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처녀가 오두막에 찾아와서 일하는 할머니에게 밥을 많이 하게 하고 자기는 집안 청소를 하면서 남자 하인에게도 일을 하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처녀의 말대로 밥을 많이 해서 세 사람은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난 처녀는 할머니에게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얻어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처녀는 아주 솜씨가 좋아서 할머니가 얻어오는 일을 척척 해냈답니다. 부지런한 이 처녀는 정승댁의 며느리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퀴즈 1. 여러분의 집에서는 쌀 한 말로 얼마 동안 밥을 해 먹을 수 있나요? 2. 할머니가 밥을 할 동안 처녀는 무엇을 했나요? 3. 처녀는 오두막에서 어떻게 한 달을 살았나요? 4. 정승은 왜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나요?